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간단한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요 문제를 풀고 우리가 극한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에 각 대학에서 기출했던 문제들인데, 자, 편입시험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우리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좋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고등학교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셔야 된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소개했냐면, 자, 수열 AN이, 자, 어떤 수열 AN이, 자, 수렴하면, 어떤 수열 AN이 수렴하게 되면,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AN, 즉 AN의 극한이나,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자, A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요 두 극한을 같다라고 둘 수 있답니다. 만약에 요놈의 극한값이 알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요놈의 극한값도, 자, 뭐다? 알파라고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답니다.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AN의 극한값이 요렇게 존재할 때, 자, 요렇게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A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서 요 보기들이 보니까 0, 1, 2, 3이 나왔다는, 이미 보기에서 이 수열 AN의 극한은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A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보기를 보니까 이미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사실을 가지고서,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 AN 플러스 1이, 자, 2분의 루트, 지금 AN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요 주어진 요 식 양변에, 자, 리미트라는 극한을 우리가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극한을 취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an 플러스 1. 자, 우변에도 붙여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2분의 루트, 자, a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나 a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둘 다 알파이기 때문에, 자, 요 좌변도 알파가 되고, 우변에서도 요놈의 극한이 알파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뭐가 된다? 3.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양변의 2를 곱하고,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서 2항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알파 값을 구해봤더니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이 0보다 크고, 그죠? an 플러스 1이 이렇게 2분의 루트, 즉 우변이 양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볼 때에 적어도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값은 0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수열의 항은 음이 안 나오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극한값은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 답을 골라보면 1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요 문제도 우리가 한양대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자, 저 앞에 문제는 한양대하고 경희대에 나왔던 문제랍니다. 자, 요 문제는 한양대학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와 같은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요 놈도 우리가
요렇게 점화식을 한번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항이 루트이면, 자, 요 두 번째 항은, 자, 루트에다가, 자, 요 2까지 적어주고, 자, 요 부분은 첫 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항. 그 다음, 자, 세 번째 항은, 요 놈이 세 번째 항인데, 요 세 번째 항은 루트에다가 요 2를 적어주고, 플러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두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A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규칙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뭐가 될 것인가 했을 때에, 두 번째 항에다가, 아니, 2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항은 루트 안에서 2 플러스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루트 안에서 2 플러스 두 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루트 안에서 2 플러스 n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이제 극한값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결국 an이 뭐냐? 이걸 우리가 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는 보기는 없죠. 그렇죠? 극한값은 일단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수렴한다는 것,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이 수열 an이 자, 수렴함으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이 무한대로 an의 이 극한값이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똑같은 값이고 그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 두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자, 우리가 구한 요 점화식 양변에 자, 이 점화식 자, 수열이 항과 항사의 관계식 우리가 이제 점화식을 한다고 그랬죠. 점화식 양변에 자, 극한을 취하면 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알파가 되어지고 자, 요 우변에다가도 리미트를 붙이면 2 플러스 알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양변을 우리가 제곱하면 자, 제곱해서 2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파 값을 구해보면 자, 2 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도 이 수열의 값이 음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극한값 역시도 당연히 이놈이 0보다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되지 않고 요 2가 답이 되어진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요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세 번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문제는 중앙대 기출 문제인데, 자, 요것도 우리가 비슷한 원리를 풀 수 있겠죠. 자, 다만 여기에서는 an과 an 플러스 이 수열의 b의 극한값을 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여기서 이 문제, 요 놈의 값 역시도 보다시피 보기에서 1번, 2번, 3번, 우리가 4번에서 자, 몽땅 다 이렇게 수렴하는 값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요 수열 자,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열로 보자는 거죠. 요 수열 자, 요 수열은 그쵸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이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자,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의 극한값이나 둘 다 이렇게 알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뒀을 때에 이제 자, 요 주어진 요 점화식을 요걸 이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양변을 자, an 플러스 1로 우리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왜 나누려면 요 비의 형태로 요 점화식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4변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되어지고, 자, 우변은 자, 3이 되어지고, an 플러스 1분의 자, an.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양변에 역시 극한을 취하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극한을 취하면 요 모양이, 자, 요 모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것을 우리가 알파로 둔다서 요게 알파죠. 자, 3은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다 극한을 취하면 요 극한의 지금 역수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요거의 극한이 알파면 요 놈의 극한은 뭐다? 알파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알파를 곱해서 2항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파의 값을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 2분의 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자, 첫 번째 항이 이제 A1 1이고 A2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A의 원분의 A의 2가 지금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여기에 주어진,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든 요 점화식에서 n 대신에 이제 1이 들어가면 a의 2분의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3 마이너스 지금 a2분의 a1에는 요 값의 역수값이죠. 역수값을 취해도 요거는 일단 1이 되어지는 게 2가 되어지고. 자, 그 다음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a의 n 대신에 여기 2가 들어가면 a의 3분의 a의 4는 3 마이너스 a의 2분의 a의 3이죠. 아니, a의 3분의 a의 2죠. 그럼 요 값의 역수값, 요 값의 역수값이니까 2분의 1이 빼지죠. 그럼 요것은 2분의 뭐가 된다?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수열은 점점점, 요 비로 표시된 이 수열은 점점점 이 항들이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죠? 1보다 작은 값은 안 나오죠. 그죠? 즉,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이 알파라는 값은 1보다는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항의 넘버가 클수록 증가수율이니까 1, 2, 2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알파 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m분의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즉 알파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뭐가 된다? 3 플러스 루트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는 1보다 작은 값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보기에서 골라보면 4번이 답이 된다. 자, 요건 중앙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시오롬 3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 극한의 소위 이제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증명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임용시험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증명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 뭐 임용시험을 치지 않는 분들, 우리 상대생이나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늘 봐왔던 내용인데 극한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궁금함을 우리가 여기서 해소하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생님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수열 AN, BN이 각각 이렇게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했을 때에, 그러니까 AN과 BN 각각이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에 AN에다 BN을 더하거나 내지는 AN에서 BN을 뺀 거의 극한을 계산할 적에 이렇게 리미트를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해 가지고 AN의 극한값 알파에다가 BN의 극한값 베타를 자, 더하거나 요 마이너스 빠졌죠. 자, 이렇게 뺀 거의 증명으로 우리 뺀 거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자, 요 플러스인 경우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있는데, 증명 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AM 플러스 VN의 극한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임을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AM 마이너스 BN인 경우에는 그 증명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하나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제 조건이 수열 AM과 BN이 각각 알파,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전체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적당한 자연수, 자, K1, K2가 존재해서 자, 먼저 n이 K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지금 수열 A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AN에서 극한값 알파를 뺀 값의 절대값이 자, 요 엡실론보다 작다여야 되는데 이 엡실론은 임의의 엡실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의 편의상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서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임의의 양수값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AN-알파의 절대치가 요 엡실론의 값들 중에서 우리가 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임의의 어떤 양수든 양수값이 왔을 때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BN의 극한값이 자, BN이 베타에 수렴한다는 사실, BN의 극한값이 베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해서 식을 또 적어보면 n이 적당한 자연수 K2가 존재해서 n이 K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BN에서 베타를 뺀 절대값이 역시 2분의 알파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AN, BN이란 이 두 수열의 극한이 각각 알파, 베타에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쵸,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대로 적은 거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K1과 K2, 자, 맥스 K1, K2를 K라고 뒀다. 이 말은 K1하고 K2, 요 둘 중에 더 큰 놈을 우리가 K라고 잡아보겠다는 거죠. K1이 크면 여기 K1이 여기 온다는 말이고, K2가 더 큰 값이면 K2가 여기 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고서, 자,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해놓고, 우리가 지금 요 놈의 극한값이 요 놈임을 이제 보이려고 그러면 요 AM 플러스 BN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값의 절대값이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요 놈의 극한값이 요 놈이라고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M-알파를 별도로 적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BN에서 베타를 뺀 값을 이렇게 적어주고 자, 요놈 플러스 요놈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등식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X 플러스 Y의 절대값하고 X의 절대값하고 Y의 절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더했을 때는 요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 요건 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부등식이죠. 그리고 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자, 요놈 플러스 요놈의 절대값은 요놈의 절대값에다가 요놈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도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것이 지금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자, 요 부분이 역시 2분의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요놈 플러스 요놈은 2분의 엡실론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의 합보다도 작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것은 엡실론이라고 표현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일적에 지금 요놈 마이너스 요놈의 절대치가 엡실론이라는 값보다도 작다가 성립됐다는 것은 결국 am 플러스 bn의 극한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놈을 왜 적었냐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요 K1, K2의 둘 중에 더 큰 놈을 지금 K로 잡은 거기 때문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이겠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K1이 더 큰 값이면 즉 요 값이 지금 K1, K2 중에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요 둘 중에 큰 값을 선택했다는 말은 결국 여기 나오는 것은 n이 K1보다 크거나 같고 n이 K2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K라고 하는 값이 요 둘 중에 더 큰 놈이기 때문에 K1과 K2 중에 더 큰 놈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n이
K1, K2 둘 중에 더 큰 놈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결국 n이 K1보다 크거나 같다, n이 K2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여기에서 요 부분을 엡실론보다 작다, 요걸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전제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 없이 우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a1 플러스 bn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 값을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대학 미적분학에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am-bn의 극한이 알파-베타 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에는 우리가 an 곱하기 bn의 극한, 이제 요것도 이제 전제가 지금 우리가 요 an, 수열 an, 그리고 요것도 수열 bn, 자, 요 놈이 각각 자, 알파, 베타, 예. 자, 수렴한다라고 하는 요 전제가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요것도. 그러니까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하면 A와 BN의 곱한 거의 극한은 자, 각각의 이렇게 극한으로 계산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 AN이 수렴함으로 6A다. 자, 수열 AN이 수렴함으로 수렴하는 수열은 6A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시어럼 1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대단히 중요한 시어럼이랍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항상 6A다. 그럼 우리가 6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수열 AN이 6A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적당한, 그쵸, 이와 같은 적당한 양수 M1이 존재해서 AN의 절대치는 그 M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 그죠? 요것은 우리가 소위 6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요걸 적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뭐다? 우리가 데피니션 2에서 배웠던 우리가 6개의 정의, 6개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오럼 1에 의해서 수열 AN이 수렴함으로 6개다는 사실, 즉 수렴하는 수열은 6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열 AN이 6개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리고 6개의 정의에 의해서 AN의 절대치는 M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적당한 양수 M1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을 자, M1하고 절대치 알파 요 둘 중에 더 큰 놈을 우리가 M이라고 두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신 분이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이 밑에 내려갔을 때 이 결과적으로 보고 이걸 역으로 우리가 착안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너무 이걸, 그쵸, 목숨 걸 필요는 없죠. 자, 일단 요걸 왜 이렇게 뒀는지는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또 이제 수열 AM, BN이 각각 알파, 베타의 수렴함으로,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1, K2가 존재해서 n이 K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는 이 사실은 AN-알파의 절대치가 자,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써도 되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요 m이라고 하는 값도 자, m1이 양수고 절대치 베타도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양수죠. 이 전체는 양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2분의 m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해도 괜찮죠. 여기에서 요 자리에 오는 것은 임의의 엡실론 어떤 양수의 값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수의 값이 여기에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을 해피드는 2m으로 왜 나누는지는 밑에 가면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bn의 극한이 베타에, 자, bn의 극한이 베타, 즉 bn이 베타에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역시 n이 k2보다도 크거나 같아일 때에 bn-베타는 자, 엡실론 대신에 우리는 2m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일단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편의상 우리가 K1과 K2의 더 큰 놈을 우리가 K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요 두 사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이 k가 k1, k2 둘 중에 더 큰 놈이기 때문에 n이 k1, k2의 둘 중에 더 큰 놈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당연히 요 n은 k1보다 더 크거나 같고 k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요 놈의 극한값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an, bn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뺀 거의 절대값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an, bn에다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베타만큼 빼주고 더해주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있었던 거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절대치 x 플러스 절대치 y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 x하고 절대치 y를 더했을 때에 자, 요 두 개는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요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자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요 놈의 절대치하고 요 놈의 절대치를 더한 것은 이 두 개를 더해서 절대치 낸 것보다 작거나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n, bn의 an이 공통이니까 an 절대치를 묶어내면 가로 안은 절대치 안은 bn 마이너스 베타가 남았죠. 요 두 개에서는 베타가 공통이니까 절대치 베타를 끄집어내면 an 마이너스 알파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뭐죠? 자,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an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 m1보다 자, m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데 여기에서 m1하고 자, 여기 보다시피 m1하고 절대치 베타 요 둘 중에 더 큰 값을 m이라 했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m보다는 뭐다? 지금 작거나 같은 값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얘가 원래 지금 m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인데 자, 절대치 an이 m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데 자, 요 둘 중에서 만약에 더 큰 값을 m이라고 하면 요 절대치 a는 당연히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적어도 요 m이라고 하는 값은 이호 m1보다는 그렇죠?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요 두 놈의 더 큰 놈을 m이라 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부분은 그렇죠? 요 부분은 지금 bn-베타의 절대치는 여기 보다시피 2n분의 엡실론보다 작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보다 작다? 그렇죠? 2n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죠. 그리고 절대가 베타라고 하는 요것도 지금 뭐죠? 요것도 지금 우리는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요 두 놈 중에 더 큰 놈을 m이라 했기 때문에 요 절대치 베타는 분명히 m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 부분은 또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2n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이 m보다 작거나 같고 요 놈이 2n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그쵸? 작다는 말은 요거 두 개 곱한 값은 요거 곱하기 요것보다는 뭐다? 작은 값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우리가 작은 값이라고 자, 여기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엡실론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이 각각 m보다 작거나 같고 2n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는 말은 요 놈 곱하기 요 놈은 요 놈 곱하기 요 놈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 두 개를 곱해버리면 m을 약분시켜버리면 역시 2분의 엡실론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2분의 엡실론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의 합보다도 자, 요 자변은 작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엡실론이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죠? 절대치 안에서 an 곱하기 bn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뺀 값의 절대값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버리죠. 자, 그 말은 우리가 an 곱하기 bn의 극한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렇게 bn분의 an의 극한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전제가 지금 an의 극한이 수렴하고 bn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에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극한을 계산해서 자, 이 베타분의 알파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서 요 분모에 해당되는 값들은 0은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bn분의 an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an 곱하기 b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2번에서 이미 우리가 증명한 요 2번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두 수열을 이렇게 곱한 거의 극한은 만약에 각각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놈의 극한값과 요 놈의 극한값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이미 2번에서 공부한 내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수렴한다라고 대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bn분의 1이라고 하는 요것의 극한이 만약에 이렇게 베타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만 보이게 되어지면 2번 공식에 의해서 결국 요 3번이 증명되는 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2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요 b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이 각각 알파 베타 요 각각 요 알파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 하에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an 곱하기 bn의 극한은 자, 각각의 극한으로 계산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그러면 an 곱하기 자, bn분의 1 자, 요렇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요렇게 되는 경우에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이것이 베타분의 알파가 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미 지금 요것은 수렴한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요 놈이 만약에 자, 요게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요 놈의 극한값하고 요 놈의 극한값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번에 증명한 요 공식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것이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인 셈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그러면 bn분의 1의 극한값이 베타분의 1로 이렇게 수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의 극한이 지금 베타분의 1로서 수렴한다는 사실만 보이면 우리가 2번 공식에 의해서 요 두 개의 곱의 극한은 각각이 수렴하는 경우는 각각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그쵸 구해서 곱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전제 조건에서 이제 bn의 일단 우리가 bn분의 1은 수렴하는지는 몰라도 수열 bn은 수렴한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2분의 절대값 베타를 선택해도 상관없다겠죠. 요 값을 선택을 했을 때에 적당한 자연수 k1이 존재해서 자, n이 k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우리는 bn에서 자, 베타를 즉 우리가 지금 bn의 극한값이 베타라고 전제해서 줬기 때문에 bn-베타의 절대치가 요 엡실론 대신에 2분의 엡실론 자리에 2분의 절대값 베타를 가져봐도 상관없죠. 그죠? 우리가 임의의 엡실론 값에 여기는 어떤 임의의 양수 값으로서는 어떤 값이 와도 이 부동식은 항상 성립해야만이 bn의 극한값이 베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분의 절대값 베타를 가져봐도 상관없죠. 당연히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답니다. 또 우리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2가 존재해서 n이 K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자, 이번에는 Bn-베타의 절대값이 2분의 베타 제곱 엡실론이라고 해도 역시 이렇게 해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그죠 우리가
양수인 값이면 어떤 값이 와도 이 자리는 이 부등식은 어떻게 된다? 승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필이면 왜 우리가 bn이 지금 베타에 수렴한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한 번은 이렇게 적고 한 번은 이렇게 적었는지는 이제 요 밑에 결론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K1과 K2의 더 큰 놈을 우리가 K라고 두게 되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은 n이 K1보다 크거나 같다와 n이 K2보다 크거나 같다를 여기에 동시에 만족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요 둘 중에 더 큰 놈을 K라고 뒀기 때문에 n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K1, K2보다도 크거나 같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n은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이자는 것은 수열 bn분의 1이 베타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bn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절대치가 결국 우리는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우리가 통분을 하게 되면 bn 곱하기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bn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 분모 부분을 별도로 떼내면 절대가 bn 곱하기 절대가 베타분 1 되고 이 분자 부분이 지금 베타 마이너스 bn의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bn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우리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절대치 안에 부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었고 자,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걸 우리가 좀 별도로 여러분들 한번 좀 봅시다.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것은 요 bn, 절대가 b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절대가 bn분의 1을 우리가 어떤 범위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절대치 bn이라고 하는 거, 요 절대치 b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베타를 한번 그쵸,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뭐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우리가 x-y의 절대값하고, 자,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 자, 요 부등식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요 두 개는, 그쵸? 요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x-y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뺀 값하고 비교했을 때는 요 값이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치 베타하고, 자, 요 놈의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요렇게 해서 상관없죠. bn-베타의 절대치. 요 뺀값. 요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값하고, 자, 요 절대값 베타는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분의 절대값 베타를 뺀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요것과 요걸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bn-베타의 절대치는 2분의 절대값 베타와 비교했을 때에 요 두 값을 비교했을 때는 요 값이 지금 요 값보다는, 그쵸, 비교해서 요 값보다는 더 큰 값이죠. 그럼 똑같은 값에서 작게 뺀 거하고 더 많이 뺀 거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작게 뺀 게 더 크죠. 그러니까 부동호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쵸? 다시 한번. 똑같은 절대치 베타에서 이만큼을 뺀 거하고 요거보다 더 큰 이만큼을 뺀 거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적게 뺀 것이 많이 뺀 것보다 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절대치 베타에서 2분의 절대치 베타를 뺐다는 것은 결국 요것은 2분의 절대치 베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게 2분의 2 절대치 베타니까. 그럼 결국 우린 여기서 절대치 b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보다 2분의 절대치 베타보다 크다가 되어졌고, 이제 요식 양변을 역수치하면 절대치 bn분의 1은, 자, 절대치 베타분의 2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의 분모에 지금 똑같이
절대치 베타만큼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좌변의 분모에도 절대치 베타를 곱하고, 자, 우변의 분모에도 절대치 베타를 곱하면 이게 제곱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이만큼하고, 자, 이만큼이죠. 그것은 이만큼보다는 작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 값은 요 값보다 작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은 또 그대로 놔두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bm-베타의 절대치는 다시 여기에 의해서 2분의 베타, 절대치 베타 제곱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 값은 다시, 이 전체 값은 다시 요 값이 요 값보다도 작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에다가, 자, 요만큼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값, 그죠? 요것은 요놈 곱하기 요놈보다 또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바로 이 부등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 베타 제곱을 우리가 지워버리고 요 2를 이렇게 또 지워버리면, 즉 약분해버리면 남는 것은 엡실론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남았죠. 그죠? 절대치 안에서 bm분의 1에서 베타분의 1을 뺀 것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bm분의 1의 극한값은 베타분의 1이다. 요놈의 극한값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증명한 이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N의 극한은 이미 AN은 이미 그쵸?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bm분의 1도 이제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였죠. 그쵸?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 AN하고 bm분의 1의 곱의 극한은 우리가 각각의 극한 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N의 극한값은 알파, bm분의 1의 극한값은 베타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그 두 개의 곱의 그 극한으로 이해하고 그 극한값은 베타분의 알파라고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N에다가 실수 알파를 곱한 거의 극한값은 결국 요 AN의 극한값을 별도로 계산한 데다가 L을 곱한 거와 같다는 거죠. 그 말은 요 상수 내지는 실수값 L은 요 리미트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파가 0이 되면 자명하죠. 0돼 버리면 극한값이 0되니까 자명한 얘기고, 자, 알파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에는 수열 AN이 수렴함으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AN-알파의 절대치는, 이번에는 해피를 이렇게 잡았죠.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이제 결과에 가보면 알 수 있답니다. 어쨌든 이게 양수기 때문에 어떤 양수가 와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수렴하려고 하면. 그래서 절대치 L분의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둘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의 극한값이 요 놈이라는 사실을 보이려고 그러면, 자, LAN에서 L알파를 뺀 값의 절대값이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되죠. 근데 요 두 개에서 L의 절대치 L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AN-알파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절대치 AN-알파라고 하는 것이 절대치 L분의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자, 요 절대치 L은 그대로 적어주고 요 값이 요 값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 곱하기 요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요 절대치 L을 약분시키니까 남는 것은 엡실론만 남은 거죠. 결국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결국 요놈의 극한은 요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4번도 우리가 결국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를 이해하려면 그 아래에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보셔야 된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절대치 X, 절대치 Y 뺀 값의 절대치하고 절대치 X-Y를 비교하면 요 부등식도 요런, 그쵸,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에 관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굳이 궁금한 분은 나중에 해석학을 공부하실 분은 해석학에서 다룬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거나 정도만 아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이제 여기에서 요 부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자, AN의 절대치에서 알파의 절대치를 뺀 거의 절대치는 AN-알파의 절대치와 비교했을 때에 작거나 같다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요 아래 참고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이용한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열 AN이 수렴한다 했기 때문에 역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봅니다. 우리가 요 놈의 극한값이 요 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값의 절대치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여야 되는데 요 참고를 이용한 부등식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자, 요것은 요것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리고 지금 AN의 극한값이 지금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AN-알파의 절대치는 당연히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겠죠. 그럼 결국 요것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보이는 셈이기 때문에 요 놈의 극한값은 요 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극한이 기본 성질이 왜 성립하는가 전혀 증명이 없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그죠?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기본 정리들을 다 증명할 수 있었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학과를 가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그러나 공대생이나 상대생이나 자,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만 필요한 동네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된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